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공무원 학습을 강의하고 있는 김필수 선생님입니다. 네, 문제풀이 강의하고 있고요. 상위 난이도 상짜리 문제 골라서 풀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좀 빨리 하려다 보면은 발음이 꼬여요. 자, 이번 시간에는 책 158페이지의 고려의 대외관계를 얘기를 해봅시다. 고려의 대외관계는 크게 세 나라가 들어오죠. 거란족인 요나라하고 거란 이여우하고, 예, 그 다음에 금나라, 여진족의 금나라. 나중에 조선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는 게 후금이라는 거는 금나라, 예, 거란족의 후예다라는 뜻이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몽고, 원나라죠. 이 세 나라가 들어오고 맨 마지막에 일본 왜구가 쳐들어오는 게 조선 후기의 상황입니다. 고려 후기의 상황입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죠. 문제 가겠습니다. 26번입니다. 갑자기 놀랐어요. 깜짝이야. 시기적으로 가나에 일어났던 사실로 옳은 겁니다. 거란 군사가 귀주를 지나니 강감찬 등이 두두두둑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는 귀주를 지났다는 거랑 강감찬 장군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나아지문에는 윤관이 등장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어디를 가는 거고요. 여기는 거란의 침입이죠. 정확하게 거란의 3차 침입 되겠습니다. 3차 침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윤관이니까 요거는 윤관의 여진정벌이죠. 그죠? 별무반이 여진을 정벌해서 동북 구성을 치는 거죠.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거란족의 3차 침입이 일어난 이후 고려는 천리장성을 쌓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군사기구로 만호부가 설치되는 거는 몽고의 침입이 있은 이후입니다. 원간섭기에 만호부가 설치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인성에서 김윤우가 적장 살리타를 사살하는 것도 역시 몽고의 2차 침입이죠. 참고로 김윤우는 나중에 5차 침입에서 또 충주에서 한 번 더 활약하죠. 우리나라가 육전에서 승리한 몇 안 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강동 6주를 얻어서 압록강 유역까지 강동 6주를 얻은 거는 거란의 1차 침입이죠. 1차 침입. 그러니까 사이에 해당되는 건 1번의 천리장성 축조한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참고로 몽고의 2차 침입 연도 외우기 쉬워요. 1, 2, 3, 2. 1232년에 2차 침입이 일어나고요. 거란의 1차 침입은 AD 933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시죠. 28번입니다. 고려시대 대외항쟁사를 연결한 거랍니다. 바르게 된 것은 어느 것인가? 성종 때 여성종이 침입하자 하공진 양규의 화력으로 격퇴했다. 요거 문제가 좀 치사한 문제예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난이도 상짜리고 28번 2004년 서울시 7급 문제인데, 양규의 활약이 나타나는 거는 요 성종이 침입 양규의 활약이면 이건 거란의 2차 침입이거든요. 거란 2차 침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거란 2차 침입에서 우리가 개경이 함락되죠. 요나라의 별동대에 의해서 개경이 함락되면서 우리가 조금 개경이 함락되면서 거란의 배후를 이제 양규 같은 사람이 거란의 배후를 위협하자 다시 돌아가다가 양규에 의해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락당하고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격퇴했다라는 표현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차 침입에서 강감찬 장군이 살수대첩을 통해서 거란을 격퇴했다 이러면 맞는데 이건 틀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숙종 때 윤관의 여진정벌로 구성을 쌓고 함주 지방을 차지했다. 왠지 맞는 것 같지만 이게 틀렸습니다. 숙종 때가 아니에요. 숙종은 자 여기 보세요. 숙종 때 뭐를 만든 거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숙종 때 별무반을 만들었고 예종 때 여진정벌에 성공해서 동북 구성이 축조된 거죠. 그러니까
동북구성 축조된 게 1108년이고요. 별무반 만들어준 게 1104년이니까 숙종 다음 임금이 예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종 때입니다. 숙종 때가 아니라.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다기보다는 좀 치사한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10에서 11세기경 거란의 3차에 걸친 거란의 침입을 송나라가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송의 지원으로 막았다 그랬는데 송나라가 지원한 적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송나라한테 군사 원조를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송나라가 거절합니다. 송나라가 군사 원조를 거절합니다. 그 다음에 고려말 이종무는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섬 정벌. 자, 쓰시마섬 정벌은 조선 세종 때죠. 세종대왕 때입니다. 그 다음에 11세기의 고려 국력에 강해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네, 거란의 침입을 끄떡없이 막아내니까 동아시아의 균형추 역할을 한 거죠. 송하고 거란하고 고려 사이에 그러니까 거란이 함부로 송나라를 치지 못하는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네, 왠지 2번 같아 보이시지만 비슷한 4년 차인데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30번입니다. 가와 나의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 왕이 홀로 통곡하였다. 그래서 여기 18자가 왕이 된다. 비기가 왕이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는? 이자겸의 난이죠. 이자겸의 난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으니까 몽골봉에 이르자 윤후가 처인성으로 피난했는데 김윤후입니다. 처인성으로 피난했는데 살리타가 와서 사살했다. 이거는 몽고의 2차 침입입니다. 그러니까 이자겸의 난은 거란의 침입.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자겸의 난은 그 여진족이 쳐들어왔고 별무반을 통해서 동북구성을 쌓았죠. 동북구성을 쌓았는데 이거를 반환합니다. 이 동북구성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윤관, 당시에 이 동북구성을 차지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윤관이 날아가죠. 윤관이 권력 투쟁에서 지면서 날아가면서요. 윤관이 날아가면서 이자겸이 정권을 잡고요. 그러다가 이자겸의 난을 하게 되고요. 이자겸의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 쭉 나오는 대화국을 구축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진족의 별무반에서 반해서 이게 반환된 거와 비슷하게 윤관이 축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자겸이 정권을 잡고 그러다가 1126년에 이자겸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자겸의 난이 일어난 다음에 이자겸의 난에서 이자겸이 숙청당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직후에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나죠. 서경천도 운동이 김부식에게 의해서 진압이 되고 그리고 몇 년 얼마 있다가 무신정변이 일어나죠. 무신정변이 일어나서 무신정권이 성립하게 되고 무신정권이 성립하고 최충원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최우 때 몽고의 침입, 원나라의 침입이 일어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몽고의 침입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삼절초의 항쟁이 일어납니다. 순서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와 나, 이자겸의 난하고 몽고의 2차 침입 사이에 일어났던 일, 이자겸의 난과 몽고의 2차 침입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은 가장 큰 거를 해보자면 서경천도 운동하고 무신정권이 들어선 거 정도가 될 텐데 삼별초의 난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삼별초가 난을 일으켰다는 몽고 침입 이후에 일어나는 개경환도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틀린 거고요. 서경파가 대화공을 축제다 이거 맞겠죠? 광감찬의 귀주대첩은 거란의 3차 침입이니까 이건 여진족의 별무반이니까 거란은 이 위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진을 축출하고 동북구성을 쌓은 이후에 동북구성을 반환하고서 축출되니까 이것도 틀린 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토리를 아시면 연도를 외운다기보다는 스토리를 아시면 풀기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연도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삼별초연안이 1270년이고 삼별초연안이 1270년이고 대화궁을 축조한 게 1128년. 강감찬이 귀주대첩에서 승리한 게 1019년. 11세기니까요. 동북구성을 축조한 게 예종 때 1108년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보시면 알 수 있으시겠습니다. 이자겸의 남이 1126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풀 문제는 많고요. 주어진 시간은 한정돼 있어서 저희가 이걸 20강 안에 다 끝내야 되는데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32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살리타가 천인성을 공격하니 쭉 나왔죠? 이거는 이제 2차 전투죠? 그죠? 그래서 요 숙녀는 누굽니까? 김윤휴죠. 김윤후. 죄송합니다. 맨날 헷갈려요. 장문휴하고 김윤후입니다. 김윤후. 그래서 이 양반 나중에 어디요? 충주성 공격할 때 방호별감으로 활약합니다. 이때 요러고서 환속해가지고 이게 몽고의 5차 침입인데 가장 옳은 거니까 답은 2번입니다. 되게 유명한 히스토리니까요. 1253년인가? 예. 1253년에 5차 침입에서 다시 충주성 방호별감으로 활약해서 그 백성들 70명 데리고 70일 동안 버티죠. 70일 동안. 네. 그래서 최의를 죽이고 권력을 고종에게 넘겼다. 이거는 김준에 대한 얘기고요. 이거는 뭐 삼별초를 지휘하여 왕족인 승화후 오늘 왕으로 추대하고 반몽 정권을 세웠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삼별초의 항쟁이죠. 삼별초 항쟁을 주대한 대중손이 되겠고요. 강동성 전투에서 거란군을 토벌하는데 앞장섰던 장수는 김치려 되겠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좀 짜잘한 문제라서 이런 문제는 별로 좋은 문제라고 볼 수는. 네, 이거는 그냥 답을 알면 쉬운 문제죠. 답을 알면 쉬운 문제지만 김윤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지식이 없으시면 좀 난감해하셨을 문제입니다. 34번입니다. 대부분 이 난이도 상짜리 문제들이 좀 난감할 문제들이 많죠. 자, 봅시다. 다음 가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가는 몽골 전쟁 과정에서 뛰어난 전투력을 두각을 나타냈다. 몽골 사이의 강화가 책임져서 개경환도가 결정되자 이들은 조정의 결정에 불복했다. 뭐예요? 네, 삼별초입니다. 네, 삼별초입니다. 삼별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니까 이들은 여러분들이 삼별초 얘기할 때 되게 착각하는 게 있는데 착각한다기보다는 거의 맞는 얘기지만 좀 애매한 거죠. 무신정권의 사병이다라는 표현. 실제로 사병이라고 보기는 단순한 그냥 최씨의 개인 군대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왜냐면 왕실 경비도 하고 뭐 수도 방어도 하고 하니까 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최씨 집안의 사택을 경비하기도 했으니까 사병이라고 볼 수도 있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은 뛰어난 장교로 구성이 됐는데 관군과 귀족 장교만 선발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 몽고의 침입이 계속되자, 몽고 침입이 좀 길어지자요. 몽고 침입이 길어지자 나중에는 노비들하고 평민하고 삼별초에는 평민과 천민들도 들어갔습니다. 예, 나중에는 몽고 침입 이후에. 그러니까 틀렸고요. 이들은 규모가 커진 야별초와 좌우별초와 대몽왕정 중에서 포로로 잡혀 탈출한 이들로 구성된 신이군. 그래서 삼별초죠. 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리을 강화도에서 진도로 이동하면서 김통정의 지휘를 받았으나 이게 잘못했어요. 여기서 김통정이 아니라 누구고요? 배중손의 지휘를 받았고요.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배중손이 전사를 하자 김통정이 지휘를 이어받아서 제주도에 항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리을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니은하고 리을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무신정권의 사병적 기능뿐만 아니라 국왕의 시위와 국왕을 보호하는
호위죠, 호위. 도적의 체포도 담당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사병 집단이라고만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기억하고 디귿하고 리을, 미음 세 개가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자, 넘어갑시다. 다음 제시문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된 거. 자, 여기서 보시면 네, 몇 년 추수가 끝나서 왜구가 이끌고 왔다. 이거는 여기 최무선이 화포 나오죠. 최무선이 화포로 외선을 모두 불태운 전투는 우리가 진포해전이라고 그럽니다. 진포해전. 진포해전은 어느 왕 때 일어나냐면 창왕 때 일어나는 일이고요. 참고로 조선 건국이 1392년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진포해전은 창왕이 아니라 우왕 때네요.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우왕 때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왜구토벌이죠. 왜구토벌. 그래서 아지바투를 사사겠다. 이거는 네, 왜구토벌의 아주 스타 플레이어로 화려하게 등장한 이성계 장군의 얘기입니다. 이성계. 나중에 조선을 건국하는. 그러니까 답은 4번 되겠네요. 네. 요거를 우리가 이 전투 아지바투를 사살하는 이 전투를 이성계 이제 뭐 태조라고 하지 맙시다. 이성계 전투에서 우리가 보통 황산 전투라고 부르는 전투가 이 전투입니다. 1380년에 일어난 황산 전투에서 이성계가 이렇게 아지바투를 사살하면서 크게 등장을 하죠. 크게 등장을 합니다. 자, 다음 문제 가죠. 원간섭기네요. 자, 다음 후기 고려 후기의 설명 중 원간섭기입니다. 고려 후기의 설명 중 틀린 거. 충선왕은 사림원을 설치해서 충렬왕의 측근 세력을 제거하고 관료 정치를 회복하는 방향에서 관제를 바꾸고 권세가 농장을 권제하여 국가 수입을 늘렸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이게 실패하죠. 7개월 만에 실패해서 쫓겨납니다. 하지만 이 자체는 맞는 얘기고요. 충무광은 정치도감이라는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부원 세력을 척결하고 권세가들을 불법으로 차지한 노비를 원림에게 돌려줬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충시리즈 원간섭기에 왕들이 왕권 강화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노력들을 해요. 계속 노력들을 하는데 워낙 먼 나라의 잔재 세력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3번입니다. 3번. 공민왕은 몽고풍의 의복과 변발을 폐지하고 원의 관제와 연호를 폐지하고 문종 때 만든 원래 관제로 환원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공양왕은 성균관을 부흥시켜 순수한 유교 교육기관으로 개편하고 이색, 정몽주, 정도전 등 재주 있는 인재들을 모아 성리학을 깊게 연구했다. 요거가 맞는 얘기죠. 이거 틀렸죠? 이게 공민왕 때 얘기입니다. 공민왕 때. 공양왕이 아니라 공민왕 때 얘기입니다. 공민왕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39번 가보겠습니다. 39번. 다음은 어떤 왕의 즉위 교서이다. 이 왕의 정책과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그래서 종친으로 동성건이는 쭈쭈쭉 나서 맨 마지막에 재상지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재상지종이니 이렇게 내용인데 이 재상지종을 얘기하는 왕은 우리가 누구냐면은 재상지종을 얘기하는 왕은 충선왕입니다. 충선왕. 자, 재상지종이 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충선왕 즉위 초에 그 국왕권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이랄까요? 그래서 그 15개 가문만 딱 남기고 얘네들하고만 결혼하겠다죠. 왕실은 얘네들하고만 결혼하겠다. 그래서 국왕권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프로젝트인데요. 충선왕 얘기를 좀 잠깐만 해보면 충선왕은 재위기간이 좀 특이하게 나눠지는 왕입니다. 1298년에 재위를 했지만
1년 만에 잘리고 그리고 1308년서부터 1313년까지 제위를 하는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몽고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1298년에 그 왕이 즉위를 하자 이 양반이 뭘 하냐면 일단은 당시 무신정권기에 있었던 정방을 없앱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문제도 나왔었는데 사리먼이라는 걸 사리먼을 만들어 가지고 설치를 해 가지고 사리먼을 설치해서 측근 세력들을 통해서 정치를 시도하죠. 측근 세력들을 통해서 뭐를 시도하냐면 개혁 정치를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려의 귀족들의 반대로 그게 지지부지 겪다가 조비 무고 사건이라는 조비는 참고로 충선왕의 비입니다. 몽고 공주죠. 무고 사건으로 즉위한 지 7개월 만에 우리가 거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상태니까요. 몽고로 소환이 됩니다. 그리고 좀 뭐 잘해서 1308년에 10년 지나서죠. 10년 지나서 다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왕이 돼서 역시 개혁 정치를 하는데요. 개혁 정치를 하는데 가면법이라고 해서 그 가견법이죠. 가견법. 네, 가견법이라고 해서 그 사원과 검문세족의 소금의 독점을 막습니다. 소금의 독점을 막고 이렇게 개혁 정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1313년까지 근데 이 양반이 한번 했다가 훅 잘렸다가 다시 왔잖아요. 그러니까 적응을 못한 거죠. 적응을 못해가지고 1313년에 아들이었던 강릉대군 지금 후에 아들이었던 강릉대군 후에 충수광이 되는 강릉대군에게 왕위를 넘깁니다. 전위를 해요. 전위를 하고 그리고 다시 원나라로 돌아갑니다. 원나라에 돌아가서 1314년에 그러니까 세상 꼴 보기 싫은 거죠. 세상 꼴 보기 싫어서 원나라로 돌아가서 1314년에 만권당이라는 뭐라 그럴까요? 뭐 나름 그런 연구기관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그런 걸 둬서 여기가 되게 유명해져. 여기에서 고려의 신하로 그 유명했던 이재현 같은 사람들이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글씨로 유명한 조맹부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답니다. 그래서 학술 연구기관이죠. 뭐 조맹부 등과 함께 고전을 연구했고 그래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 이렇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왕이었지만 실제로 고려에서는 많이 있지 않았던 왕이었지만 고려에 있었던 기간은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충선왕은 원나라 정부로부터 최초로 심양왕으로 책봉을 받습니다. 최초로 심양왕이라는 책봉을 받고요. 그러니까 이때 이 왕의 정책 활동으로 옳지 않은 거니까 가견법 실시한 거 맞죠? 북경의 만권당에서 학문연구원 맞죠? 사리먼을 두어서 추진한 건 맞습니다. 정동행성 이문소는 어디예요? 이건 공민왕 때 얘기죠. 공민왕 때. 이건 공민왕 때 얘기입니다. 충선왕의 내용을 좀 아시면은 풀기가 쉬운 문제인데 문제가 난이도가 좀 있죠. 쉽지는 않았던 문제입니다. 충선왕은 워낙 많이 좀 여러 번 이 원간섭기에 많이 나오는 임금입니다. 특히 이 만권당이 의외로 많이 언급이 되는 임금이니까 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문제 가시죠.
휘는 장이고 몽고의 휘는 익지불의 화라. 선왕의 맏아들이며 어머니는 제국대장공주고 성품이 총명하고 결단력 있다. 이런 것을 일으키고 패단을 시정할 그런 데로 있었잖아. 부자 사이는 실로 부끄러운 일이 많았다. 그래서 스스로 귀양가는 욕을 당했다. 이거 보시면 부자 간의 사이에 그런 게 많았고 이것도 누구다? 이것도 충선왕입니다. 충선왕. 정치도감을 만든 건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한 걸로 옳은 거니까 사리먼 맞죠. 정치도감은 충무광 때 있었던 일이고요. 정치도감은 충무광 때 있었던 일이고 원나라 연호사형 중개하고 명나라 통교하고 그 다음에 정동행성 이문소를 혁파한 건 공민왕 때 얘기입니다. 몽고의 일본 원정에 참여한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충렬왕 때 얘기고요. 충선왕에 대한 얘기니까 1번 사리먼이 맞죠. 이런 문제도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그 밑에 해설을 보시면 충선왕에 대한 버라이어티한 설명들이 나오니까 제가 아까 써드린 거랑 해가지고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죠. 43번입니다. 인물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공민왕을 생각하기를 두두둑 나오고 있죠. 자, 오늘은 알바님이 좀 일을 잘 안 하셨네요. 여기가 밑줄이죠. 세상과 관계없는 독립한 인물. 자, 크게 적용해서 오랜 패단을 개혁할 것을 생각했다. 이렇게 해서 이 독립한 인물, 그러니까 누가 아닌 권문세족이 아닌 좀 세상하고 관계없는 애들. 그래서 등용된 게 누구고요? 신돈이고요. 그런 다음에 뭐야? 신진사대부들이 등용이 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 경제문감을 기반으로 경제문감은 누가 쓴 책이죠? 이거 정도전이 쓴 책입니다. 경제문감은 조선이 건국된 게 1394년인데 경제문감 쓴 거는 1395년이거든요. 경제문감은. 그러니까 조선 건국 이후니까 공민왕 때랑은 안 맞죠. 공민왕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나왔는데 공민왕 때랑 맞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들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권문세족이 부당하게 뺏은 토지와 노비를 본래 소유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시작한 게 뭐예요? 이게 전민 변정 도감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5번 문제네요. 45번 문제. 자, 45번 문제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국경선을 가해서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요거 보시면 자, 국경선은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요 가의 국경선 잘 보이시나요? 가의 국경선이 통일신라 시대 때 국경선입니다. 우리가 보통 원산만 이남, 원산만에서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 이렇게 얘기할 때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할 때 통일신라 시대의 거고요. 나는 고려 태조 왕건이 북진 정책으로 밀고 올라가면서 확보한 국경선입니다. 그래서 청천강에서 영마 일대. 그다음에 다는 거란 침입 이후 여기가 강동 6주거든요. 그러니까 거란 침입 이후에 만들어진 천리장성 쌓은데 천리장성의 범위 천리장성 쌓은 데입니다. 그다음에 라가 공민왕 때 쌍성 총간부를 수복하면서 얻은 땅이죠. 그 다음에 마는 세종대왕 때 사군 육진을 개척하면서 마지막으로 얻은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네, 이게 맞는 말이고요. 나는 틀렸죠? 이게 나가 되겠고요. 공민왕 때니까 이게 2번이 라가 되겠고 세종때가 마가 되겠고 천리장성이니까 이게 예, 다가 되겠네요. 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는 표현익 지도니까 잘 체크해서 기억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왕이 나오는데 이 시기니까요. 왕이 누군지를 아셔야죠. 왕이. 여기서 보시면 딱 포인트 되는 힌트 되는 인물이 요 기철입니다. 기철이 처형되었다. 여기 손수경 같은 무리도 처벌했다. 그러니까 딱 기철의 처형. 기철이 딱 누구예요? 기철이? 네. 검은세족의 보스격이었죠. 이 사람 동생이 기철의 동생이 원나라 황제 황후잖아요. 누구요? 드라마에서 보셨던 기황후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처벌하면서 공민왕 때죠. 이거를 처벌해서 이 사람을 처벌하면서 예, 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원나라로부터 자비령 이북을 되찾은 거는 그러니까 공민왕이 되찾은 건 쌍성총가부죠. 자비령 이북의 땅이면은 우리가 보통 어디냐면은 동령부입니다. 동령부를 되찾은 거니까 이거는 충렬왕 때고요. 충렬왕 때고 상서성하고 중서문화성을 합쳐서 첨의부로 한 거는 이건 이제 원나라의 간섭기죠. 이것도 역시 충렬왕 때 첨의부 만든 거고요.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한 게 공민왕이고 그 다음에 전민변동도감으로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된 게 이게 공민왕. 그래서 디귿 다라가 되겠습니다. 다라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고려의 멸망 과정을 한번 볼까요? 자, 신흥사대부, 신진사대부 같은 얘기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볼까요? 시간 순서대로. 자, 일단 가장 먼저 되는 건 뭘까요? 공민왕 때, 그렇죠? 공민왕 때 일어났던 일이죠. 쌍성총가부 수복한 거. 이게 1번입니다. 이게 1356년. 그 다음에 성균관을 부활시킨 거죠. 이게 역시 공민왕 때고 이게 1367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위화도 회군이죠. 네, 이성계가 권력을 잡는 위화도 회군이 1388년에 일어나고요. 과전법을 실시한 건 공양왕 때. 이거는 우왕 때. 공양왕 때. 그래서 이게 1391년. 참고로 맨 마지막에 조선 건국이 1394년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라나 다, 가 이렇게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문제 정도 쉬운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 주장을 한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든 옳은 겁니다. 네, 오늘따라 알바가 참 마음에 안 드네요. 받을 수 없으면 또 천자명했으니 마땅히 가를 패하고 진을 세울 것이니라. 이거 쭉 여기 보시면 여기서 우와창, 왕우, 왕창. 그래서 뭐예요? 우왕창왕이죠. 왕씨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한 거예요? 우왕과 창왕을 없애고 정창군 왕요를 세우는데 이 정창군 왕요가 여러분 혹시 그 육룡이 나르샤 그거 보셨나요? 그 척사광 아시죠? 국상권법의 달인 그 여자 척사광 이름이 뭐였더라? 연예인 이름이? 모르겠다. 어쨌든 그 척사광 언니 그 언니가 계속 데리고 다니는 게 이 정창군 왕요잖아요. 이 양반이 뭐예요? 이 사람이 공양왕이죠. 공양왕 신종의 7대손으로 쭈쭈쭈 나오죠. 공양왕. 자, 오케이. 그래서 전제 왕권을 중심으로 통치 체제를 정비했다. 이거는 여러분 정도전이 주도해서 이제 이 정치 세력, 그러니까 이거 주장한 정치 세력이면 이거는 신진사대부인데 신진사대부는 절대로 전제 왕권 정치를 원한 게 아니라
재상 중심의 통치를 원했죠. 그러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색, 정몽주, 윤소종 등을 숙청했다.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 문제가 진짜 욕 많이 먹은 문제거든요. 난이도 상이라고 해놨지만 욕을 진짜 많이 먹은 문제인데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색하고 정몽주는 온건파 사대부죠. 그러니까 숙청된 게 맞아요. 급진파 사대부에 의해서 신진사대부도 온건이 있고 급진이 있잖아요. 급진파 사대부에서 숙청된 게 맞는데 이 양반 윤소종 이 사람 급진파거든요. 급진파 사대부예요. 별로 이름이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거의 대부분 급진파 사대부라고 얘기하면 정도전, 권근, 조준 막 이런 사람들 기억하고 있는데 윤소종이 나와버리니까 사람들이 헉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이 틀렸습니다. 이 니은 이게 아니거든요. 네, 그 다음에 과전법을 실시한 거 공양왕 맞죠? 그죠? 그 다음에 군제를 개혁해서 삼군도 통제부 여기에서 이제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성계가 군사권을 완전히 잡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중앙군이고 요거가 실시된 다음에 과전법이 실시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니은 때문에 완전 짜증났던 네, 많이 욕먹었던 문제입니다. 많이 욕먹었던 문제. 진짜 지엽적이. 이거 윤소종이 급진파 사대부인 거 모르면 못 풀어요, 이 문제는. 네. 그냥 니은도 맞다고 생각하고 니은, 디귿, 리을이 답인데 이러고 있겠죠. 네. 실제로 개인적으로 아마 그 한국사를 강의하는 교수들도 처음에 많이 당황했을 거라고 이 문제를 보고 많이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려의 통치체제입니다. 고려의 통치체제입니다. 으쌰, 고려의 통치체제입니다. 자, 보시죠. 다음과 같은 고려 문종 때 살았던 사람과 그 가족들이 정치적, 사회적 활동으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중서문화상의 제신인 왕안교는 여기서 보시면 키워드로 살펴보셔야 될 게 제신. 중서문화상의 제신인 왕안교, 제신이 나왔습니다. 제신. 자, 제신이 나왔는데 왕용호는 스라의 아들 합과 딸 격을 줬어요. 합격. 자, 제신이니까요. 당연히 식목도감에 참여했겠죠? 그죠? 식목도감은 제신과 충밀의 합작기관이니까 당연히 참여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아들인 합은 국자감의 태학에 입학할 수 있다.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지금 제신의 아들이잖아요. 국자감에서도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학부가 좀 나눠지거든요. 유학을 배우는 유학부인 태학이 있고요. 유학부인 국자학이 있고요. 미안합니다. 국자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학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문학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관리의 품수에 따라 그 아들들이 받을 수 있는 게 달라요. 국자학 같은 경우에 3품 이상. 3품 이상의 관리에 3품 이상 관리에 아들만 갈 수 있고요. 태학은 5품 이상의 관리에 자제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시문학은 7품 이상의 관리의 자제들에게 문이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합격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도 태학 당연히 입학할 수 있고 국자학까지도 입학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고요. 당연히 딸 격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죠. 이 당시에 여성의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딸도 아버지의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 합은 국가로부터 공음전을 지급받았대요. 이거는 틀렸어요. 왜? 아직 누가 살아있습니까? 아버지인 왕양고가 살아있으니까 이 공음전은 누구의 몫이에요? 아버지인 왕한교의 몫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어야 세습이 되잖아요. 아버지가 안 죽었으니까 지급 없겠죠. 딸 격은 결혼해서 호주나 제가 가능했다.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 그러니까요. 답은 그래서 기역, 니은, 미음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의외로 요거 낚이는 분들 많습니다. 요거 낚이시는 분들 많습니다. 잘 체크해 주세요. 자, 다음 문제 가시죠.
다음은 기억에서 니은의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정치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여기서 보시면 재물을 모으고 토지를 겸병해서 재물 모으고 있음을 탄핵했어요. 그죠? 그리고 관직에서 파면할 걸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관리 감찰을 하는 기관이죠. 이게 고려에서는 관리 감찰을 하는 기관이 어디요? 어사대입니다. 어사대. 여기서도 보시면 계속 이 어떤 재판의 얘기가 나오죠. 이것도 어사대의 얘기고요. 그러니까 어사대의 중서문화상의 낭사와 함께 대간이라고 불린 거 맞고요. 법의 제정이나 각종 시행 규칙을 다룬 건 누구냐면 이건 식목도감이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왕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는 간쟁을 했고요. 관리 임명이나 법령 개폐 등을 동의하는 권한이 있었죠. 그 다음에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보내는 왕에게 개길 수 있는 봉박권이 있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사된 거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이 문제를 푸는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죠. 56번입니다. 다음 내용의 주장을 수용한 후 상황으로 옳지 않은 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나왔죠? 이거 뭐예요? 네. 고려 성종 때고요. 누구요? 최승로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관 파견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지방관 파견한 거 맞고 그 다음에 식목도감을 설치한 거 맞죠? 그 다음에 국자감을 정비하고 요것도 맞아요. 국자감도 이제 성종 때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요게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냐면 중추원과 이성 육부제를 한 건 맞는데 당나라의 관제를 받아들인 건 뭡니다? 이성 육부뿐이죠. 중추원은 뭐의 관제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건 송나라 관제에 영향을 받은 거지 당나라 관제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요것도 난이도 상인데 보통 이 문제집에서 기출문제에서 난이도 상짜리 문제는 좀 지엽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전체 문제 중에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한두 문제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고 여러분이 풀기 어려우니까 해설을 해드리는 거지 사실상 공무원 합격을 좋아하는 문제라고 볼 수는 좀 없습니다. 네? 공무원 합격을 좋아하는 문제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것도 좀 여러분 유념해 주십시오. 넘어갑시다. 자, 57번입니다. 자, 지방 토착 세력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서 서술한 거래요. 자, 일단 치대순이죠? 일단 호족이 등장하겠지? 그러니까 얘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간무가 파견되면서 지배력에 영향을 그러니까 속현의 간무라는 건 일종의 감찰관인데 감찰관들이 예종 때 그 지방관이긴 지방관이면 거기서 아직 있는 지방관 아니고 그냥 좀 감찰하는 업무를 맡는 간무가 파견돼서 지배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두 번 이게 그 다음에 기인제도로 이게 고려 태조 때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이거고요. 네 번째가 요거 되겠네요. 군공누구로 첨설직이 뭐냐면 관직명은 주는 거예요. 관직명은 주는데 실제 관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이름만 있는 관직들, 명예직 같은 거죠. 명예직 같은 걸 주는 것들이 첨설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니은, 디귿, 기역, 리을 되겠네요. 니은, 디귿, 기역, 리을.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난이도 상찰이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니은하고 디귿 순서는 확실히 아시겠죠? 니은하고 디귿. 그 다음에 군공동으로 이거는 나중에 되게 후대에 그 왜구의 침입을 막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려 말에 왜구라든가 홍원정의 침입을 막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될지 싶습니다. 자, 다음 문제 59번입니다. 요거는 지방행정구역이죠. 이게 보세요. 얘가 어디냐면 이게 북계입니다. 북계. 얘가 동계고요.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게 5도죠. 5도 양계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거죠? 잘못된 거죠? 병마다 당연히 파견됐죠. 아시겠지만 5도 양계가 있으면 얘는 일반 행정구역이고 얘는 군사 행정구역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파견되고 지방관으로 안찰사가 파견되고 여기에는 병마사가 파견되고요. 여기에 군인들은 누가 들어가고 주현군이 파견되고 여기가 주진군이 파견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찰사가 파견된다는 거. 참고로 안찰사는 경관직. 그러니까 딱 그 지방관처럼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는 관직입니다. 자, 그래서 중앙에서 변마사 파견된 거 맞고요. 충주에 진이 있는 거 주진군이라고 괜히 불리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 북에 있는 애가 딱 평양에 있는 데죠. 맞고요. 공민학이 무력으로 공격해서 원나라부터 뺏은 거는 쌍성총관부죠. 쌍성총관부는 포지션상 어떻게 되냐면 이 정도의 위치, 대충 이 정도의 위치, 요 정도가 한 이 정도가 쌍성총관부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쌍성총관부의 위치. 그러니까 얘는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고려시대 향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향리에 대한 설명으로. 자, 지방 중심 세력으로 사신관에 임명됐다. 향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사신관 제도는요. 그러니까 향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방의 중심 세력들을 우리가 호족이라 부르죠. 향리는 중심 세력은 되지는 않았지만 그 지역에서 나름 방구 좀 끼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좋은데 사신관은 그 지역의 진짜 중심 세력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향리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나중에 특히 사신관으로 임명된 대표적인 사람이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 김부가 경주 지역의 사신관으로 임명되고 얼로 끌려가요. 송악으로 가서 송악으로 끌려가고 경주 지역의 사신관으로 임명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머지는 맞는 얘기고요.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군사제도와 관리선발제도인데 자, 마저 하고 요거까지 하면 고려의 정치사가 어느 정도 끝이 나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자, 고려시대 음서제도에 대해서 틀린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정규적인 음서는 오품 이상의 고관 직계자손. 뭐가 틀렸어요? 틀렸죠, 이거. 뭐가요? 직계자손이요. 음서는요, 직계자손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되고 사위라든가 자손만 되는 게 아니에요. 동생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예를 치면 외손자도 됩니다. 외손자도. 그 다음에 수양아들 도 됩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거죠. 직계자손만 되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는 맞는 얘기고요. 그죠? 공신자제의 음서의 시행비도는 낮았지만 범위는 엄청나게 넓었다. 친족 범위들이 넓으니까요. 그리고 음서로 선관된 관직들은 실제 가지가 없고 처음에는 산직이었지만 나중에는 뭐 어느 정도 실직을 받죠. 나머지는 해설서를 읽어보시면은 원래는 산직으로 그러니까 업무를 없는 산직으로 배정받아야 합니다만 그 문벌 귀족이라든가 검문세력 같은 어떤 가문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산직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를 하는 실직으로 배정받는 케이스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죠? 물론 표현상으로는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이 말이 맞는 말. 자, 넘어갑시다. 65번입니다. 정치 지배 세력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근거로 옳지 않은 겁니다. 지배 세력은 호적이었다. 그래서 호적이 연합정권 중기 이후 유교 정치 이념의 집권을 기반으로 추진되면서 지방 세력은 약화되고 분화됐다. 향리축으로 고탈됐고 일본은 문벌이 됐다. 이렇게 되죠. 자, 옳지 않은 겁니다. 문벌은 공음전시는 귀족의 지위. 공음전시는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이 됐던 건 맞죠. 음서제는
법제적으로 귀족 지위 이거는 아니죠. 귀족 서양의 습관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백작이면 아들이 백작 지위를 받는 건데 그건 아니고 그냥 관직에 임명해 주는 정도의 제도인 거죠. 관직에 임명해 주는 거지 아버지와 같은 레벨의 관직을 주는 건 지위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정치제도상 소수의 문벌귀족이 재상이 돼서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폐쇄적인 지들끼리 결혼하죠. 그래서 가문을 유지하려고 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넘어가시죠. 교육제도 봅시다. 또 간단한 거니까요. 자, 다음 도표를 보고 박물관의 학예연구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겁니다. 자, 알맞지 않은 거. 자, 신분적 성격이 반영된 교육제도다. 어디를 보면 국자감에서 유학부의 여기를 보면 신분적 제도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문학 같은 경우에는 7품 관직의 자녀 이상부터, 그러니까 7품 이상부터 여기는 5품 이상부터 여기는 3품 이상의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제도 성격이 반영된 거 맞죠? 그 다음에 과학기술 발달에 영향을 줬다? 맞죠? 어디 보시면 유락이 달력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산학은 이제 유락은 법률이고, 그 다음에 여기 기술학부가 있으니까요. 그죠? 산학이 이제 산수, 수학이죠, 수학. 이런 과학기술 발달에 영향을 준 거 맞고, 그 다음에 서적포를 둬서 도서 출판을 활발히 했고, 맞죠? 칠지라는 전문공회가 열리기도 했어요. 맞아요. 그 예종 때죠. 관학진흥책으로 이걸 둔 거 맞습니다. 지방관리와 서민애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네, 기본적으로 기술학부에는 서민의 자제들도 받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유학부에서 향음주례를 지내면 인재를 모아 학문, 이거는 향음주례는요, 이게 지방 서원에서,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지방의 서원들에서 실시했던 의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학덕이 놓은 선비들을 모아놓고 같이 술을 마시면서 시짓고 노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류를 하는 거죠. 향촌 의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국자감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0번입니다. 70번. 구제학당이죠. 구제학당. 여기 보시면은 9제로 나눴다. 그래서 나오죠. 이게 최충의 문헌공도 구제학당이 됩니다. 그래서 상례로 됐다. 그래서 구경과 그러니까 이걸 딱 보시면 구제학당이니까 이거는 최충이죠. 해동주자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삼국사기를 편찬한 건 김부식이죠. 시무 28조는 최승로고요. 불교의 폐단을 비판한 거는 누굽니까? 이거는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 등이죠. 그래서 답은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구제학당이 구경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구경 3사를 교과 내용으로 했다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체크하시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고려 경제사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가 지금 또 1시간 가까이가 지나서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이걸로 고려 정치사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려 경제사를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들 다음 시간 정도나 한두 시간 정도 더 하면 고려사가 끝날지 싶습니다. 많이 풀어보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